5주차 2교시 2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한 것 요거 이제 파일 save as에서 자기 학번 이름 쓰고 PSD 파일로 해서 저장을 합니다. 두 번째 뭘 해볼 거냐면 얘는 그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필터를 이제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액자를 만드는 방법, 액자 뭐 필터 적용해서 선택툴 가지고 선택 영역 조절한 다음에 액자를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액자 만들기는 우리 이제 그래픽 기술 포토샵 자격증 시험 중에 두 번째 문제, 이게 문제가 네 문제입니다. 이거 자세히 다음 주에 하겠지만 네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 중에 이 액자 만들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필터 적용하고 선택 툴하고 뭐 이런 것들 활용해서 레이어 활용해서 액자 만들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5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합니다. 파일 오픈해 가지고 액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액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백그라운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어떤 필터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게 필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필터는 맨 마지막에 적용된 필터, 그 다음에 컨버트 포 스마트 필터 갤러리,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렌즈, 이렇게 파일. 우리 이제 사람 해갖고 이상하게 뚱뚱한 사람 날씬하게, 그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요겁니다. 요거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에 할 거예요. 그리고 오일 페인트, 베니시 포인트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필터 같은 경우는 필터 갤러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필터 갤러리 하면 여기에 보면 아티스틱 해가지고 필터를 적용하면 이런 것들 필터를 적용하면 이 그림이, 사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어쩌고 스펀지 어떡할라 이렇게 있습니다. 아티스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브러쉬 스트로크 에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또 똑같진 않으니까 버전 업되면서 이 필터 갤러리든 필터는 자꾸만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예전 버전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버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디스토트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요거 글라스 요것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스케치 해가지고 그죠? 스케치된 형태로 필터를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스타일라이즈 해서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텍스처 해가지고 보면 요것도 이제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레인도, 그다음에 모자이크도, 그다음에 패치워크도, 요것도 그죠? 텍스처에 있는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를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필터가 적용이 되는 거죠. 언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체를 대상으로
필터가 적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만약에 필터 갤러리 해가지고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선택된 부분만, 그렇죠? 필터 갤러리 해가지고 난 여기를 이렇게 적용하겠다. 그러면 선택된 부분만 필터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필터는 또 요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지 않고 그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일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거 가지고라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선택된 부분만 필터가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필터는 지금 필터 갤러리 여기에서 또는 요 밑에 있는 것 가지고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 자격증 시험 문제 풀다 보면 필터 갤러리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필터 갤러리만 알고 있으면은 필터 갤러리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들은 어디에서 찾아보냐면 요 밑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밑에서 블러는 뭐냐면 흐릿하게 해주는 거죠. 보면 흐릿하게 해주는 뭐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블러 가지고 하면은 얘가 지금 이쪽 가면 갈수록 흐리멍텅하게 되죠. 그죠? 흐리멍텅하게 됩니다. 필터. 그다음에 블러 쪽은 얘들이 전부 이제 하나씩 해보면은 조금 흐릿하게 해주는 거. 레디얼 블러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물결이 이렇게 된 것처럼, 그죠? 그런 블러를 줄 수 있습니다. 또 블러 해가지고 보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하나하나 여기서 교수님 다 하는 거는 시간 낭비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기 바랍니다. 또 디스토트, 그렇죠? 디스토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베이브다 그러면 꼭 물결이 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필터, 디스토트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이즈는 왕개 낀 듯한 노이즈, 먼지 낀 듯한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 이제 노이즈입니다. 픽셀레이트, 픽셀화 시키는 거, 크리스탈 하면은 크리스탈 형태로 만들어 준다든지. 필터, 렌더 보면 이제 렌즈 플레이어라 그러면 햇빛이 없는데 꼭 햇빛이 뜬 것처럼, 그죠? 햇빛이 뜬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렌즈 플레이어를 해주겠다. 그러면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이랬던 것이 이렇게, 이랬던 것이 이렇게, 그죠? 보면은 여기에 햇빛 비친 이런 효과까지 다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렌더, 빛을 이용한 겁니다. 그다음에 샤픈, 스타일라이즈, 그다음에 비디오 아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다 해봐야 돼요. 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눈대중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온 것이 자격증 시험에 또 나오기는 하지만 좀 엉뚱한 출제위원이 출제될 때는 어디 구석대지에 있는 것들을 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눈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그거 어디서 봤는데 하는데, 만약에 자주 안 쓰던 것을 출제를 해버리면 이거 없는데 해갖고 막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시간 있을 때 해보시면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씩들 필터들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액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요거 가지고 액자를 만들려고 해요. 자, 보세요. 자, 사각형 선택 툴 가지고 요 바깥쪽으로 요 액자를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액자를. 그래서
사각형 선택 툴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약에 나는 요 바깥쪽을 선택을 하고 싶어. 지금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곳에 필터를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죠? 만약에 그 필터 갤러리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얘를 적용을 하겠다, 오케이가 적용하면 이 안쪽이 되는 거죠. 그죠? 안쪽이 되는데 나는 요 안쪽이 아니라 요 지금 바깥쪽 요 테두리 액자 부분에 만약에 필터를 적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를 시켜주는 거죠. 인버스는 뭐냐면 반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선택된 거에 이외의 부분을 선택해라가 바로 인버스입니다. 자, 인버스를 시켜주면 Shift Ctrl I죠. 인버스를 시켜주면 얘가 아니라 이 안쪽이 아니라 요 바깥쪽에 요 테두리가 액자 부분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필터를 적용을 시켜주면 그렇죠? 이렇게 액자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언두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사각형 이렇게 갖고 사각형 액자는 사각형 액자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를 모서리를 둥글게 하고 싶다. 둥글게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모서리가 둥근 형태로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포토샵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좀 복잡해져요. 없습니다. 그럴 때는 뭐 우리 배운 그 복잡한 방법이 있습니다. 쉐입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그 이 쉐입 자체를 선택 영역으로 그 모서리가 둥근 사각 쉐입을 그려준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있으니까 그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쉐입을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그 선택력으로 패스해서 선택영역으로 바꿔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뭐 이렇게 해갖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죠?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사각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먼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나서 셀렉트 메뉴에 보면 우리 선택 해제, 다시 선택, 인버스까지 했는데 뭐가 있냐면 수정 모디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디파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볼더가 있고 스무스가 있고 익스펜더가 있고 익스트랙트가 있고 패더가 있습니다. 보면 볼더는 테두리를 주는 거예요. 테두리. 선택 영역에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셀렉트 모디파이에서 스무스는 말 그대로 각진 부분 선택 영역 중에 그 각진 부분을 스무스하게 선택을 해주는 결국 모서리를 둥글게 해주는 선택해주는 것이 바로 이 스무스입니다. 그렇죠? 스무스 해서 몇 픽셀만큼 한 10픽셀만큼만 해볼까요? 10픽셀만큼 스무스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둥글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버스 시키고 인버스 시켰습니다. 인버스 시켰죠? 자, 요 선택된 거를 좀 전에 했던 복제 새로운 레이어로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했죠? 레이어 뉴 레이어 카피해서 컷이 아니라 카피해서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선택된 것이 그 액자 형태로 카피가 돼가지고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졌고 그 밑에 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리에 이렇게 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효과는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레이어의 필터 효과를 어디에다 주냐면 위에다가 필터 레이어 필터 갤러리 해가지고 배치라든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액자를 그죠? 이거 똑똑 두드려서 액자라고 해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밑에 백그라운드가 있고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미지의 그 액자 형태로 모서리가 둥글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선택된 거를 새로운 레이어로 뉴 레이어로 만들 때 카피해서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 필터를 줘서 액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액자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액자가 보니까 요 안쪽에 그죠? 이렇게 좀 튀어나온 거, 그러니까 그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반드시 그 선택된 레이어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레이어의 레이어 스타일을 그러니까 그 그림자라든지 뭐 테두리라든지 뭐 레이어 스타일을 어떤 레이어에 적용할 건지 먼저 레이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는 지금 액자 레이어에 여기에 그림자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액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 여기에서 드랍 섀도우 이렇게 해서 드랍 섀도우 이거 우리 많이 했었죠, 그죠? 드랍 섀도우 방향을 뭐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겠다. 그럼 꼭그 얘가 그 액자 위로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죠, 그죠? 드랍 섀도우를 주겠다. 뭐 바벨 앤 엠보스를 주겠다. 더 튀어나온 것 같은 효과를 같이 주는 거죠, 그죠? 바벨 앤 엠보스를 주겠다. 요 안쪽에 또 빛나게 하는 이너그로를 주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짬뽕해서 그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간 거죠. 드랍 섀도우 줬고 이너 섀도우 줬고 아니면 이너 섀도우 말고 이너그로우를 한번 줘볼까요? 이너그로우를 주거나 아니면 이너 섀도우가 더 낫네. 이너 섀도우를 주거나 바벨 앤 엠보스를 주거나 바벨 앤 엠보스를 줄 때는 또 얘를 업 할 건지 다운 할 건지 그렇죠? 업 할 건지 다운 할 건지 그것도 우리 그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이렇게 줘서 액자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액자 만드는 것 하면서 레이어 스타일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있는 걸 여기에서 나는 액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 요 부분을 둥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셀렉트 모디파이 스무스 해가지고 픽셀 스무스할 레디어스 반경이죠. 샘플 반경을 픽셀 10픽셀만큼 해갖고 10픽셀만큼 이렇게 했고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 이외의 부분을 선택하고 해서 셀렉트 인버스를 했고 인버스를 했습니다. 지금 선택되어 있는 요 그 액자 부분을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뉴 레이어 카피를 했고 요 카피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필터를 적용했고 적용한 이 액자의 그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꼭 튀어나온 것 같은 그 다음에 그림자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레이어 스타일 에서 그죠? 바벨 앤 엠보스 드랍 섀도우 그죠? 그다음에 이너 섀도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액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두 번째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그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관련된 거 인버스, 필터에 관련된 거, 그 필터 갤러리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밑에 있는 것들 쭉 한번 살펴봤고, 필터 적용하는 방법, 선택이 그 해당 레이어가 선택돼 있으면 레이어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선택 툴 가지고 일부가 이렇게 선택돼 있으면은 그 선택된 부분만 레이어가 적용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액자 레이어에 효과를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액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거죠. 이 스타일도 보면 눈이 있는데 눈을 꺼서 그죠? 이렇게 꺼가지고 드랍 섀도우만 안 보이게 하고 싶다. 이너 섀도우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죠? 보이게 하고 싶다. 보이게 하고 싶다. 또는 드랍 섀도우 자체만 지워버리고 싶다. 그죠? 그러면 그 효과만 이렇게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액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5주차 2교시 수업 이걸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해를 했으면 이게 한 번 해가지고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반복해서 보고 완전 이해하고, 근데 이제 또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그 손으로 해보면 안 됩니다. 또 이게 내가 그 뭐 모자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했어도 반드시 손으로 포토샵 열어가지고 그 컴퓨터 앞에서 실습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 이거 다 했어, 다 이해했어. 그러지만 그 다음 시간 와서 해보라고 못합니다. 못하는 경우가 뭐 그 열이면 한 서너스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그 수업 받을 때는 볼 때는 이해를 했지만 그것이 그 다음 해보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학습이 그래서 초기에는 좀 중요합니다. 저 기초 잡을 때는 반복 학습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반복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으면은 파일 save as 자기 학번 이름 쓰고 해서 저장을 하면 두 번째 이제 수업이 끝나는 거 2교시 5주차 2교시 수업을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2교시 수업 마칩니다. 화이팅!